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일반적인 매매 방법이 있고 법원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는 우리가 공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공매나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부동산은 사실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감정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세라고 하는 감정가보다 뭐 예를 들면 9억짜리 감정을 받은 물건이 뭐 7천만 원까지 유찰이 된다든가 이런 매물들이 많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좋은지 아니면은 투자해도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특히 제가 중심적으로 볼 거는 공매입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국세 체납이나 뭐 신탁으로 넘어가서 시행사들이 자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 물건을 우리 신탁회사에서 바로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공매인데 이 공매 같은 경우도 우량 물건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경매와 공매, 금매 우리가 실제 매매로 사는 거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 공매는 자체적으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진행하는 매각하는 절차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금매는 일반 중개사무실에서 그 절차로 일반 매매 계약하는 방법이죠.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금매도 메리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명도 책임이에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원에서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세입자를 내보낼 때 좀 수월하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일반 매매하고 동일하게 인도명령도 없어서 명도소송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가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금매는 일반 조건에 따라서 가장 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출 활용 부분에서 보면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매나 금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라고 비슷하게 나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경매에서는 통상 80%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공매나 금매는 한 매매가 대비 또 감정가 대비 60%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매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높아요. 그리고 참여자가 또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물건이 괜찮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서 낙찰받기가 어려운데 공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경쟁률이 낮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와 공매 물건의 특징을 제가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까지 다녀오고 우리가 공매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법원 경매 물건의 특징과 공매 물건의 특징을 이번에 현장에서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오늘 두 개의 현장을 갖다가 비교를 할 건데 지도상에서 보면 같은 김포시에 있는 상가 두 곳이에요. 지도상에 한 페이지에 표시될 정도로 위치가 나와 있는데 공매 상가 같은 경우는 위치를 딱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딱 앞에 있는 바로 대로변의 상가였고요. 경매 상가는 오피스텔 2000실 정도 넘는 규모 안에 있는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였습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경매 상가를 보면 감정가가 9억 6천인데 지금 8회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 입찰가가 7,906만 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906만 원이니까 물건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현장을 또 가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 물건인데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매물인데 제가 요거 물건을 좀 자세히 봤던 이유는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3층, 4층 두 개 층에 병원으로 잘 들어와 있었고 임대료도 한 1억 2천에 약 한 94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VAT 별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5차까지 유찰이 되면 수익률이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현재 유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좀 낮지만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거래가 좀 어려워 보였고 또 여기는 칸이 다 터 있다 보니까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5차 유찰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10%가 나오니까 우량 물건이 있겠다 해서 현장을 가봤고요. 경매 물건은 실제로 개인이 채무가 있어서 채무 상환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경매로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가보고 나서 이러니까 10회 유찰이 됐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을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되게 공실률이 높아요. 그리고 상가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 세대가 지도상에서 보더라도 거의 오피스텔만 일부 이루어져 있고 되게 을씨년스럽다. 뭔가 사람이 안 다닌다는 느낌이 있는데 공매 현장에 가면 이게 왜 공매에 나왔을까 싶은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경매는 개인 채무관계, 개별 물건 나오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하자 있는 물건이 대부분이다. 근데 경매와 공매를 감정평가상 내용을 보면 실제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현장 가서 매매 물건도 따져보고 하면 감정 금액은 참고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물건 상황이 다른데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어려워져 가지고 미분양이 적체되다 보면 이제 우량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서 바로 이제 공매 처리를 하면서 이런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우량 물건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물건을 찾을 경우에는 경매에서 최단 어책값 메리트가 있는데 임대사업용 물건은 기존 임차인, 우량 임차인을 승계하는 쪽으로 참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비교, 경매, 공매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현장 우리가 온비드 공매 물건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현장을 좀 직접 가봤어요. 이 공매도 메리트 있어 보이고 임차인도 무려 은행입니다. 은행이 임차인으로 있는데 온비드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가요. 현장에 들어가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부동산하고 매각, 여러분 이거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매각하고 상가 업무용 검색 클릭하고 저는 서울시 강서구 지역을 딱 클릭해서 제한된 조건으로 검색을 하니까 바로 저렇게 물건이 쭈르륵 뜹니다. 그리고 저 물건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감정평가서부터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현재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해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 유찰된 상태는 아닌데 마곡에 있는 은행시설 상가 같은 경우 8회 유찰했을 때 13억 6천까지 떨어집니다. 현재는 28억 3,9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 조건도 현장에 되게 곰곰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증금 없이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보증금 없이 695만 원 임대료로 현재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8회 유찰하면 6.13% 수익률이 이때는 해볼만 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들어오기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 요 상가는 대출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5개 칸을 쭉 터서 사용하고 있는데, 칸이 터져 있다 보니까 대출이 어렵죠. 그래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근데 자리도, 위치도 이화의료원 바로 옆에 있고, 발산역 출구 앞에 있는 우량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온비드를 활용해서 이런 공매 물건들을 확인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매 물건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은 진짜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국민은행 같은 물건도 감정평가서상에는 22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695만 원의 임대료를 역산을 해서 보고 또 주변 가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16억 정도의 시세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감정평가상의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가대로 올린다거나 감정평가상 좀 높게 내 있는 금액의 경우가 많으니까 감정평가서상, 그러니까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상의 금액을 참고만 하자. 두 번째, 최근 시장 상황에서 보면 경매는 최소 5, 6회 이상, 공매도 역시 5회 이상 유찰된 물건만 참고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매는 경매와 달리 금융회사에 매매 계약을 한 매매 물건이라고 인식을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임차인을 명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제도가 없으니까 매도인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임대차 관계 정리 방법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매매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매를 접근하기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시행사하고 내용을 알고 현장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경우에만 이 공매 물건을 갖다가 좀 접근을 하지 일반적인 경우는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경매와 공매 물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드시 사전에 현장 파악 최소한 3-4번 이상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는 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 파악도 하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실 가능성이나 또 임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하고 계약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매 분명히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시장 상황에서는 우량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공매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